예, 제 화면 잠깐 잡아보세요. 이건 아마 그 국제금융센터에서 잠깐 정리한 건데요. 네. 그거 이성 교수가 준비한 건데요. 요게 이거 좀 더 흥분하실 것도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네. 건데요. 이게 보면 저도 아침에 본 자료인데요. 이게 이미 예상 시간대별로 어디가 개표가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국제금융센터에 보면 나오는 건데요. 어떤 지역은 이제 그 브렉시트 원하는 곳이 있고요. 브렉시트가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이제 11시가 지금 11시 반이 돼가고 있잖아요. 다수의 스코틀랜드 지역까지 발표된 거예요. 네, 스코틀랜드 워낙 좀 반발이 많잖아요, 이것들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노던 아일랜드랑 빙엄햄. 이게 빙엄햄이 인구 290만인데 이게 12시까지 해서 발표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12시까지 어떻게 발표될지 이게 아마 오늘의 관전 포인트다라는 것이 아마 저는 들었는데 아마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네, 지금 네.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떠나자라는 의견에 대한 쪽이 703만 네. 표에 대한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679만 표에 네. 대한 쪽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그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이제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파운드와도 변동성에 대한 쪽이 좀 어마어마하게 네. 지금 5.75%까지 하락을 했고 지난번 지금 방금 전에는 이번 브렉시트 우려감이 고조됐던 그 네. 저점에 대한 쪽을 지금 치고 내려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1.4달러를 지금 보게 되면은 저점이 1.4달러대까지도 깨져서 지금 보게 되면 내려갔던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그 의견에 대한 쪽이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뭐 우리나라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버밍엄이 12시에 발표되면 이제 75%까지 네.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약간 벗어난 거가 초반부터 약간 낌새는 있었어요. 네네. 왜냐면 저는 이거 하도 많이 보니까 알거든요. 네네. 약간 잔류 쪽에 있던 데가 한 두 군데가 넘어갔어요. 이쪽으로. 네네. 그리고 약간 변화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흥분하실 거 하나도 없다. 예? 네. 또 이거는 이게 끝나고 나면 또 특집하고 여기서 안 되면 제가 또 2시에 또 막 전문가랑 얘기할 테니까 오늘도 2시에 저 방송 보시면 제가 나오면 하여튼 저는 그래요. 제가 나오는 시간만은 자신 있거든요. 딱 시청자분을 위해서 어떤 코너 제가 딴 건 몰라도 주식은 찍어서 맨날 40% 떨어지지나 그잖아요. 그런 건 제가 자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2시에도 저희 방송 보시면 제가 보기엔 도움이 되진 될 거다. 그리고 어떤 쪽을 결과가 나더냐.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약간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는데요.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지금 잠깐 네. 어쨌든 브렉시트 이슈에 대한 쪽으로 인해서 지금 그 파운드와 네. 저점을 다시 한번 경신하는 그런 흐름이 네. 나타나고 있고요. 네. 파운드에 대한 저점이 다시 한번 경신이 되고 있고, 네. 브렉시트에 대한 쪽이 된다라면 일단 시장 단기적인 충격에 대한 쪽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지금 시장 그 유럽 시장에 대한 쪽이 두 자릿수대의 하락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단기적인 충격에 대한 쪽은 불가피하겠지만 그 장기화 되느냐에 대한 쪽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십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대한 쪽이 가장 스마트한 시장이었는지 아니면은 가장 호들갑을 떨던 시장이었는지가 아마 결정되는 시간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유일하게 다른 시장에 대한 쪽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을 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코스닥만 그 하방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흐름에 대한 쪽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주신 대로 그 시간대로 보게 되면은 75%가 나오는 12시. 그 12시. 그리고 12시에 대한 쪽이 95%가 나오는 네. 1시가 중요한 분기 타임이에요. 네네. 거기가 이제 분기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면 좀 중립입니다. 괜히 오해하시면 제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네네. 만원 그런 거 안 봐도 괜찮잖아요. 네네. 그거. 그게 네. 뭐 게임을 해서 하는 거 괜히 죄질 넣은 것 같아 제가. 네. 그 말씀드리면 SK증권이랑요, 네네. 한국투자증권 네. 이런 데가 레포트를 잘 썼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잘 썼어요. 한국투자증권 잡으면 특히 제가 어저께 한국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저는 그 머릿속에 지금 다 외우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한국투자증권 자료 보시면 상당히 객관적으로 써 있어요. 그리고 모 증권은요 10% 이상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기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충격적으로 갈 수 있죠. 충격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그건 잘못된 거고요. 이거는 냉정하게 각 기업 그 국가별로 영국이면 영국, 유럽에 따라서 GDP가 몇 %씩 떨어지는 게 있을 거라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기업들이 얼마 % 수익이 줄어드냐? 절대로 수익이 늘어나진 않거든요. 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리서치한 걸 보면은요, 그 기업에서 한 거 보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업이 3.5% 정도 마이너스 납니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됐을 경우에 한해서 3.5% 정도 기업 수익이 떨어지면 냉정히 보면 3.5% 정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그잖아요. 당연히 똑같은 조건에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죠? 그러면 1980 정도면 1900 정도가 나올 거예요. 3.5%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이다. 최대한 해봤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보다 더 떨어지는 거는 과매도죠. 냉정한 얘기 아닐까요, 네네. 그냥? 냉정한 얘기 아니에요? GDP는 0. 몇 %포인트 나라별로 쫙 있어요. 우리나라가 결코 많이 떨어지는 나라는 아니에요, GDP. 네, 근데 유럽 쪽은 많이 좀 떨어지는 나라가 있어요. 터키 떨어지고, 홍콩 떨어지고, 아시아 쪽에서는 말씀드렸잖아요. 베트남이 떨어집니다. 그 연관도가 딱 나와요, 이거는. 그죠? 그거는 수치를 딱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얘기 좀 하겠습니다. 중국이요. 네. 앞서 중국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저께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저께인가? 그 방송 총국에서 갑자기 네. 규제하는 거. 잠깐, 이런 거 얘기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냥 뭐, 지금 흥분할 일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때 거는 이제 우리나라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갖고 우리나라 연합뉴스에서 쓴 건데요. 네. 이거는 이성 교수도 볼 필요 있어요.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China 네네. crackdown on online comment. clickbait stories, foreign TV content. 이게 다 그 얘기거든요. 네. 이걸 딱 위에 보면은요. 위에 보면 우리식으로 보면 댓글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 첫 문장은 댓글 관리한다는 겁니다. 댓글 관리하고요. 또 뭐냐면 광고 있죠. 악성 댓글뿐만 아니라 그냥 광고 있죠. 막 스팸 광고. 네네. 그거를 관리한다는 거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TV 콘텐츠 얘기가 여기 또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가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네, 공식 발표에서 갖고 그게 사이버 스페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오브 차이나라는 데가 있어요. 중국에 CAC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링크 걸어드릴게요. 괜히 번역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니까. 이거가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가 제가 일단 나중에라도 쉬는 시간에도 링크 할 텐데 이게 뭘 찾으면 되냐면 CNBC 차이나 온라인 이런 거 치면 나옵니다. 예? 근데 보시면 첫 번째 거는 이거 뭐냐면요. 인터넷 댓글 등의 사이트 검열에도 나서는 건데 나선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뉴스 사이트의 댓글 청소 이건 공산당이죠. 예, 공산당 개념입니다. 그래서 광고나 스팸을 막겠다는 얘기인데 인터넷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얘기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공산당식 발성이죠. 댓글 왜 관리해? 그잖아요. 그건 개념이 안 맞죠. 우리식으로 보면 민주사에서만 안 맞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으니까 왜냐면 이미 거기는 구글이라든가 유튜브, 페이스북이 안 되잖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하신 분은 VPN 갖고 하고 그러죠. 가상글로 하고 하잖아요. 여기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왜 그거 하는지,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나왔어요. 중국의 해외 콘텐츠 TV 방영 제한. 이 부분이 딱 나왔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친구들이요. 그대로 제가 번역한 건데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런 거 괜히 뭐 어떤 주식을 디스할 마음 하나도 없어요.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요. 중국 해외 콘텐츠 TV 방영 제한입니다.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독립적이고 창의적이며 중국 기반의 콘텐츠만이 사회주의 가치와 애국심을 키운다. 중국 기반의 콘텐츠만이 사회주의적 가치와 애국심을 키운다면서 중국 고유의 것을 더 추진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인터넷에서도 어떤 핑계만 내도 제재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든 건 분명하지만 중국 기업의 중국의 확실한 의지입니다. 지금 이게.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빨갱이가 전형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불똥이 올지는 모르고 그래서 뒤에 보면 어떤 그 뉴스가 나왔냐면 기존의 계약이고 뭐건 간에 공산당이라는 그 불투명성 있잖아요. 네. 막 뒤집잖아요 이것들이요. 그에 대한 경고의 문장이 있었다는 거. 네, 여러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어떤 주식을 뭐 좋아할 만도 없고 싫어할 만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지금 미국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만 해석하잖아요. 미국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24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네. 테러 관련된 건 들어가면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중국 사람 보면 미국 사람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그 중국의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CNBC의 주요 뉴스로 취급될 정도 이게 중요한 뉴스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다른 것 하나 해보시죠. 네, 일단은 그 시장에서 뭐 어쨌든 중국에 대한 규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화장품에 대한 쪽 뭐 중국에서 아직까지 규제나 이런 것들은 강하게 가져가지는 않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츠스킨 뭐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일각에서는 이미 승인받은 쪽의 업체들이 좀 더 유리한 게 그럴 수도 아니냐 있죠, 그럴 수도 얘기가 있죠, 그럴 나오고 수도 있고요.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포스트 화장품에 대한 제품을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아모레에서는 샴푸로 지금 통장 이막을 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샴푸로 지금 이장을 열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한방 샴푸 무려 지금 5월 중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0% 지금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중국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1년 전에 이게 1년 전이었나 2년 전에 그 샴푸로 갈 거라고. 그 2년 전이죠. 2년 됐죠. 벌써 2년 전이죠. 샴푸 만들자 그랬었잖아요. 네, 샴푸를 그때 이제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던 건데 중국인들이 이제 그 머리를 감기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물론 이제 일선 도시는 이미 많이 다들 이제 당연히 깔끔하지만 이선 그래도 도시는 매일은 잘 안 가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인들이 지금 그 화장품 말고 지금 려가 전년 동기에서 670% 증가하고 있고 중국 진출 이후 최대치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작년 12월 광군제 특수 때 한 630% 정도 월 매출을 증가했었는데 지금 광군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샴푸에 대한 매출에 대한 쪽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뭐 일부 프리미엄 마트에서는 여 제품만 모아놓은 프리미엄 존이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는 좀 반응에 대한 쪽이 좋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여기 딱 보면 자양 음모 탈모 방지 샴푸에 딱 이렇게 돼 있어서 딱 중국인들이 만약에 이거 한문으로 딱 써놔도 상당히 좀 반응이 있는 그런 샴푸 멘트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피 관리와 탈모 방지 탁월한 제품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중국 관광객들의 필수 구매 품목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네. 지금 이제 화장품에 이어서 샴푸까지 가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을까. 다만 샴푸는 좀 무거워서. 그렇죠. 그렇죠. 무거워서. 제가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들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온라인상에서 많이 팔릴 수 있는 중국 네. 이제 온라인에서 그렇죠. 많이 팔릴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샴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설화수 라네즈 마몽드 에뛰드 이니스프리 이거에 대한 쪽 그리고 이제 비화장품 브랜드로는 지금 서경배래요. 맞죠? 서경배 회장이 려를 거론을 했었다. 그래서 이 려에 대한 그 매출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 잠깐 보겠습니다. 네. 주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이제 공포죠. 네. 공포인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흥분할 거 하나도 없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네. 왜냐하면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화 될지 안 될지 저희 보러 물으면 모릅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만약에 현실화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거겠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른 증권에서 함부로 말을 못하지만 네.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제일 객관적으로 썼어요. 네네. 지금 우리가 다우지수가 얼마 몇 번 100포인트 빠진다 이런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노무라에서요. 죄송합니다. 사카키 바바라 있죠. 네네. 그 미스터 옌이라는 사람. 네. 미스터 옌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요. 100엔 깨진다. 100엔 바로 간다 그랬어요. 100엔 바로 간다 그랬고요. 어저께 한국투자증권의 그 자료 보면 만에 하나 그게 되면 우리는 1250원 간다 그럽니다. 순간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순간적으로 갔다 오른 거죠. 오는 거죠. GDP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익이 3.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얘기했어요. 한국투자증권에서요. 리서치에서 리서치 센터장한테 제가 두 귀로 직접 들은 겁니다. 어차피 우리 방금 제가 인터뷰를 직접 했으니까 기억하죠. 주가를 보면 그러면 3.5% 정도 하락 요인이 있다. 네네. 순간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더 갈 수도 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한 10% 얘기하는 증권사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만 그거는 너무 심하게 썼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너무 과한 건 항상 돌아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브렉시트가 결정될지 안 될지 항상 그렇잖아요. 주식만 보면 모르잖아요. 숫자만 보고 있으면 모른단 말이죠. 가장 큰 지역구가 아직 선거에 아직 안 열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여전히 박빙이라는 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 박빙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흥분 가라앉히시고요. 저는 10분도 저희도 쉬어야 되잖아요. 네네. 10분 있다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11 이후입니다. 시장이 좀 심상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코스피가 1935포인트. 오늘 위아래로 지금 이러던 100포인트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오늘 아침에 2100 몇십이었죠. 2000 몇이었죠. 2000 몇십 갔었던 것 같은데. 그거 오늘 보면 지금 51포인트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아침 플러스 났었는데
1% 정도 났었잖아요. 네네. 지금 위아래로 5%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도 매도 많이 나오는데 외국인이 어떤 거 좀 파는지 좀 확인 좀 해줄래요? 종목별로? 외국인 지금 뭐 파운드화가 지금 9%대가 넘어가는 폭락에 대한 쪽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네. 9%대가 폭락이 되고 전개가 되고 있고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브렉시트에 대한 의견에 대한 쪽이 좀처럼 좁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만 표 차이에 대한 쪽 950만 표, 51만 표, 52만 표에서 순간적으로 한 40만 표대까지 줄었다가 네. 40만 표대로 줄었을 때 시장 반등 나왔다가 다시 또 벌어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그 리브 쪽이 좀 더 브렉시트에 대한 의견에 대한 쪽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거래소에서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외국인 매도에 대한 쪽은 한 1,500억 정도 나오고 있고 지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쪽이 지금 그 32억 정도 매수가 오히려 코스닥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시장에서 이제 장중 이제 매매에 대한 쪽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외국인 매수 종목에 대한 쪽은 거래소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 지금 매수에 대한 쪽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뭐 지금 대우 AR 같은 걸 사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뭐 일단은 좀 봐야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SK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에 대한 쪽에 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뭐 에스코넥 이런 종목에 대한 쪽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코넥 뭐 AT세미콘, 뭐 세종텔레콤, 아시아경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지금 잠정적으로 이건 잠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확정은 아니고요. 이런 종목군에 대한 매수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네. 전 업종에 걸쳐서 지금 마이너스에 대한 쪽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특정 업종이 아니라 일단은 시장에 대한 쪽에 대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을 좀 회피하자라는 그런 심리들 그런 것들이 시장에 대한 그 깊은 조정에 대한 쪽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외신에서 전해지는 브렉시트에 대한 의견들 어떻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나요? 지금 분위기는 안 좋죠. 왜냐하면 네.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시장에서 그 잔류 쪽으로 얘기했던 네. 어떤 쪽이 몇 군데, 두 군데 정도 채서 넘어갔거든요. 네. 저쪽으로요. 요거를 제가 사실 이게 별로 저는 이거 다룰 마음이 없었는데요. 잠시만요.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그 방송 아침에 준비했던 건데요. 잠깐 네. 좀 제가 잠시만요. 조금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네. 조금 말 좀 해주세요. 네네. 보시기 지금 편하게 보게 제가 되면은, 작업 좀 파운드화에 해드릴게요. 대한 폭락, 지금 파운드에 대한 폭락에 대한 쪽이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계속 상황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파운드화에 대한 흐름이 파운드화에 대한 흐름을 쭉 보게 되면 월간으로 해서 놓고 봤을 때도 지금 몇 년째 지금 저점에 대한 쪽이 이탈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네. 글쎄요 오늘 하루에 일단 다 받는다라고 일단 영향에 대한 쪽을 일단 다 받는다. 내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되게 되면은 지금 오늘 일단 우리 시장에 대한 쪽 먼저 매를 맞고 그리고 네. 월요일 날 또 개파락으로 또 출발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겠죠. 왜냐하면 네. 해외 시장이 이제 오늘 저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네. 정도가 1박 2일 코스에 대한 쪽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폭이 되지 않을까. 순간적으로는 네. 뭐 엔화에 대한 지금 보게 되면 엔화에 대한 가치에 대한 급등, 그러니까 이제 엔화가 이제 100엔대를 또 이탈을 지금 밑으로 내려가게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원화 같은 경우는 1,200원대를 이제 훨씬 넘어서는 그런 흐름에 대한 쪽이 이제 전기가 되겠죠. 지금 원화에 대한 환율에 대한 또 상황도 한번 볼 텐데요. 원화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원화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원화 쪽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원화에 대한 쪽도 지금 1,170원 정도. 아직까지 원화는 그렇게까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한 20원 정도 급등돼서 2% 정도. 뭐 2% 정도면 원화는 급등인데 원화 파운드화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에 대한 쪽이 적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국 탈퇴 시 어떤 시나리오 되느냐. 이거는 네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니까요. 네네. 우리나라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거 외에는 별로 나온 게 없어요. 네네. 제가 불러드린 게 답니다. 그리고 SK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정도가 레포트 쓴 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키운 거 있으면 좀 확인해 주세요. 지금 생각. 네네. 키운 거 보여드리는 게 낫죠. 아마 커멘트가 좀 있긴 있을 겁니다. 네. 홍 박사님 이런 게 써쓰신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모건 스탠리라든가 대문의 IB가 한 건데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유럽 증시 10% 이상 하락. 유럽 증시 투매로 S&P 500 지수 6에서 7% 하락 이어질 전망. 네? 그리고 영국, 유럽 및 글로벌 전체에서 리스크 회피 성향 확대될 것. 만약 그러면 그 다음 타자는 네덜란드를 얘기합니다. 네덜란드, 스페인. 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골드만삭스도 많이 내려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JP모건도 파운드 약세 얘기하고 있고요. 시티 유럽 증시 5% 하락. 시티 약간 겁나는 얘기합니다. 최대 10에서 20% 하락도 가능하다. 유럽 증시 얘기입니다. 도이치뱅크 10% 하락.
제프리스도 영국 은행주 5에서 10%, 유럽 은행주는 그 이상 하락 가능성 높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소로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파운드가 떨어져서 1대 1.14 정도 나오는 거 아니야? 1.4 정도 나오죠? 1.4를 지금 훨씬 하회했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화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보게 1점 정확하게. 지금 리얼타임으로. 네, 리얼타임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리얼타임으로 보게 되면 네. 아까 1.4를 깨져서 1.3을 봤었으니까요. 지금 보게 되면 1.35달러. 소로스는 뭔 얘기하냐면 있죠? 1대1 간다는 거죠. 1대1까지 간다. 예, 예. 그럼 근데 소로스 얘기니까 네네. 나이 든 사람 뭐 35년생 할아버지 얘기하니까 그러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 아버지보다 위시죠. 위시네? 그러면 서로 아버지 35년 우리 아버지 뭐 하신 거야? 35년생이나 32년생인 거 그럴 거예요. 네네. 그분이. 예, 그렇게 됐고요. 그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상 오늘 또 초대손님 저희가 이게 결과 어떻게 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뭐 아무도 모르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중립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면 최대한 그렇게 또 진행을 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는 이제 한쪽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좀 보는 게 있는데 뭐 제가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영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럼 도대체 영국 사람이 왜 이런 보이는지는 제가 분명히 알아요. 제가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설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는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고를 했잖아요. 심지어는 런던 재무장관이 지금 제일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를 당할 데가 없어요. 상승률로 보면. 왜? 거기는 실리콘밸리를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거기는 사무실 가게, 사무실도 빈 게 없어요. 폭등하고 있고요. 우리식으로 보면 아무 할지 모르지만요. 아무 아닐지 모르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지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도를 보시면, 베이라는 데 있어요, 베이. 베이라는 게 바닷가에 끄는 해변 이런 쪽이거든요. 베이라고 이제 고급 촌이라 부르는 게 샌프란시스코의 베이 지역하고 구글에 한번 처음으로 쫙 나와요. 그게 오늘 평균 가격이 아니라 통계에서 미디안 있죠, 미디안. 네네. 미디안 가격은 제일 많이 거래되는 걸 미디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미디안 가격이 70만 불을 넘어서 사상 최고를 쳤어요, 오늘요. 70만 불. 근데 70만 불이 우리나라 돈으면 8억 정도 빵이 안 되지만 아무것도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이학년이가 고급 주택가라는데 무슨 8억 갖고 최고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고급 주택이 최고급은 아닌지 몰라도 고급 주택인데 거기가 70만 달러인 게 사상 최고치를 쳤어, 오늘요. 그리고 미국 전역으로 보면 24만 불인가 26만인데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닐 것 같잖아요, 솔직히. 서울 사람 보면 2억 7천, 2억 3억이 근데 그게 미디안 가격이 오늘 발표된 가격 그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보통 분들은 그런 거 개념 상관이 없잖아요, 오늘. 거기에 글을 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브렉시트만 신경 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데 이게 오늘 그래서 미국에 보면 엄청 올라간 거예요, 집값이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리다 약간 셌지만 샌프란시스코가 1등이고요. 지역으로 보면 샌프란시스코보다 더 오른 게 캐나다의 밴쿠버가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또 하나가 유럽의 런던이에요. 런던. 네네. 근데 보면은요, 재무장관이 엊그저께 뭐라냐면, 이번에 브렉시트 되면 런던의 집값이 20% 폭락할 거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까지 왜 하겠어요, 지금요. 제일 마지막에 사람들이 건드린 거는 네 돈 박살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박살난다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나서 야 이게 상당히 많이 타이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뉴스 보고. 그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뭐 국회에 출마하는 사람도 아니고 영국의 재무장관이 그런 말 할 거 아니잖아요. 집값이 20% 폭락한다고 브렉시트 찬성하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민심이 상당히 외부 사람들이 보기랑 다른 거고요. 영국 사람들이 결과 어떻게 같이 나오진 간에. 그래 아까 서울수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후폭풍이 거셀 수가 있어요. 네네. 캐머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집권당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영국 사람이니까 모르지만 저는 이제 주워 들은 거 제가 본 걸 말씀드리면 영국 사람이 딱 하는 거는 너희들 얘기하는 거 상관하지 말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돈을 잃더라도 내가 내 돈인데 왜 다른 나라가 감히 전 세계의 중심인 영국 사람 우리의 의견을 왜 자꾸 바꾸려는 거죠? 안 들어 걔네들은. 그 영국 사람들이 지금 심리가 우리가 결정한다는 게 우리의 일을.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영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나 뼈나 젊은 사람들한테는 지금 일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브렉시트 죄송합니다. EU 이전과 이걸 다 살아봤잖아요. 네네. EU 전이 더 살기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지금에서 잘 생각 나이 든 사람들은요 집값 올라가고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차피 팔 거 아니니까. 팔 거 아닌데도 또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겠네요.
나이 든 사람이 런던에 집을 갖고 있어서 집이 올랐어요, 집값이요. 예를 들어서 뭐 쉽게 해서 우리나라 10억에서 1년 동안 40% 올라 세금. 14억이 되면 세금은 따박따박 올라요. 따박따박 올라.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자기 자식 있잖아요. 지금 뭐 돈 잘 버는 자식은 상관없지만 그럼 자기 동네 같이 살고 싶잖아요. 네네. 자기는 외국 사람 같이 한 패밀리에서 한 집에서 잘 안 살잖아요. 독립해서 살잖아요. 네. 특히 결혼해서 독립해서 살잖아요. 내 자식 며느리가 내 딸 사위가 우리 동네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리고 그 돈을 그 집을 누가 사는지 아세요? 왜 이민자들이 와갖고 살고 딱 그거죠. 터키에서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여기 사버리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와서 사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저 뭐 유고나 이런 데 네네. 유고 뭐 잘 모르 이런 동유럽 있잖아요. 쪽에 있는 이상한 나라. 네. 크로아티아에서 갑자기 돈을 재벌 같은 놈이 와갖고 집으로 턱하게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살 때 잘 데 없어갖고 네. 강에다가 네. 배구에서 살고 천막구에서 살고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예, 예. 이해를 잘 못하면 네네. 이걸 왜 그런지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집값 떨어지는 게 상관없다는 거 사람들도 꽤 네네. 있는 거 지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왜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 아무리 경고를 해봤자 막상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넣죠? 그잖아요. 연금 받아갖고 따박따박 사는 네네. 사람이 네네. 세금만 올라봐요. 머리 아픈 거죠. 그런 게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잠깐 수치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51.24% 대 48.76. 제목 보면 is it all over? 다 끝났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건데 지금 보면 여기 나오면 파운드가 drops 11% against the US dollar. US 달러 대비 16% 떨어졌다며 지금요. 그죠? 그리고 60%가 지금 카운트가 끝났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네. 제목에 보면 딱 나오네요. 브리튼 스트롱은 유럽에서 더 강했던 나라인데 지금 그렇지 않다. 그런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심리예요 지금 이게. 네, 그런 얘기다. 예. 지금 장은 어떻게 좀 돼가고 있어요? 좀 봐주세요. 네, 시장에 대한 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여전히 파운드가 아까 10% 가까이 급락했다가 8%대로 좀 낙폭을 좀 줄여놨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떠나자라는 의견에 대한 쪽이 지금 보게 되면은 1081만 표, 그리고 1025만 표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얼마인가요? 1081만에서 1025만 표니까 56만 표. 지금 50만 표 이상에 대한 쪽을 점점점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좀처럼 좁혀들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계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북부 지역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남자라는 의견이 강한데 이 남부 지역 쪽에서 여전히 떠나자라는 의견에 대한 쪽이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요, 외국인 코스닥에 대한 매수를 오히려 250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사고 있어요 또? 예, 250억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보게 되면 1,500계약에 대한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7,000계약 이상에 대한 매도에 대한 쪽을 진행하고 있는데 7,600계약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신규 베팅은 아닙니다. 하방을 보는 신규 베팅에 대한 쪽이 아니고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지 않는 거 봐서는 일단 기존에 있던 매수 포지션에 대한 쪽을 청산하는 정도 수준, 그렇죠. 이 정도 수준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오늘 하루 일단 변동성에 대한 쪽을 우리 시장은 좀 온몸으로 다 실시간으로 막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문가님 어떻게 좀 시장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외상거래, 신용거래. 네. 아까 여기도 누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신용이 굉장히 많아요. 네. 웬만한 그러니까 제가 뭐 증거금 100% 증백짜리 종목이라고 그러죠. 네네. 요즘 이제 30%로 올려가지고 각 증권사마다 이제 전부 다 웬만한 종목 증거금 100% 다 걸어놨어요. 다 걸어놨는데. 그 코스닥이요? 그럼요. 네네. 웬만한 거는 그냥 뭐 흑자가 나도 증거금 100%야 무조건. 네. 그렇게 다 걸려 있는데 이게 증거금 100% 안 걸린 기업들이 문제예요. 더 문제예요. 증거금 100% 걸린 애들은 신용을 안 주잖아요. 그나마 신용 안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 신용을 못 들어가니까 이게 신용이 낮은데 웬만큼 실적 좀 되고 괜찮다고 얼굴 반반하게 생긴 애들은 거의 대부분 신용이 5%가 다 넘어. 나 깜짝 놀랐어요. 5% 신용이 5%라는 거는 이건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외상거래가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 결과를 떠나가지고 어차피 지금 이건 지금 여기 상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시장이 완전히 지금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끓는 물처럼 그냥 막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외상 거래해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구간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네. 이거 정리하지 않으면은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1900 아래쪽으로 이게 만약 통과되면 1900 아래쪽으로는 거의 빠질 가능성이 거의 뭐 확실합니다. 네. 예,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도 마디노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1800 라인까지 네. 하고 다시 밀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 괜찮아요. 그 네. 원금까지 들고 있는 거까지 관계가 없겠지만 네. 만약에 지금 상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외상을 해서 들어가 있다. 이거는 뭐 신용을 뭐 100% 태웠다 그러면은 네. 만약에 시장이 내 종목이 50% 정도 빠져버리면 거의 뭐 깡통 나는 수준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뭐 만회할 길도 없어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각별하게 쓰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크를 좀 강조 주셨는데요. 옌 단수차 리얼타임 봐주세요. 네. 지금 100엔 깨져 있죠? 엔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100엔 깨져 99.12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다시 보세요. 네, 우리 그 키링권 좀 늦잖아요. 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엔화가 지금 장중 한때 저점에 대한 쪽이 100엔대를 깼었습니다. 99.2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요. 예, 99점 지금 보게 되면은 99.03. 네, 그 정도 갔었죠. 03. 네. 99.03까지 갔었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뭐 바로 말씀 주신 것처럼 100엔대를 네. 바로 다이렉트로 깨는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연출이 됐고 아래꼬리 좀 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파운드가 다시 한번 또 오르락 내리락 네.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지금 발표될 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벌어져서 63만 표, 아까 50만 표대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벌어지면서 네. 시장에서는 더 변동성에 대한 쪽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친정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늘상 지나가는 일이죠. 전 그거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 키움 자료는 못 찾으셨어요? 네, 키움 자료는 없었어요. 키움 자료는 있긴 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트럼프 열풍과 브렉시트 사태의 공통점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거라서 최근 거요? 네네. 브렉시트의 시나리오 이런 건 없었어요? 예예. 그건 모르겠네요. 네. 아침에 어디요? 뭐 있었는데 네. 약간 시나리오를 잘못 봤는데 쪽으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정 수준의 계속 말씀드린 거는 한국투자증권 죄송하지만 여기 없어서 제가 한국투자증권 인용하는 건지 양해해 주시겠고요. 하면 좋겠고요. 한국투자증권 자료 리서치에 얘기하면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 이제 컨센서스가 있는 거 있잖아요. 유니버설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3.5% 정도 이 감소 효과예요. 그래서 그 이하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과매도다. 아니, 그냥 다른 것이 전제 조건이 똑같다는 전제에서 다른 건 수급이랑 상관없죠.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설명할 수 있죠. 이제 코스닥이 됐건 코스피가 됐건 코스닥은 는 별로 거기 들어가지 않으니까 제가 논의를 치더라도 전체적인 걸 봐서는 그렇게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거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만약 이게 이런 식으로 결론 났을 경우에 이후의 향후 미래에 대해서 다음 타자가 뭐냐는 얘기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제가 지금 미리 드릴 필요도 없어요. 제가 겁줍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핀란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구글에 들어가셔갖고요. What if Brexit happens? 뭐 이런 정도 영어로 쓰면요. 앞에 CNN이나 블룸버그 치시면 쫙 나옵니다. 예? 근데 대한민국에는 번역된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뉴스는 안 될 거로만 물어갔어요. 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네네. 대한민국 원리는. 그래서 그게 보면 CNN만 하더라도요. 브렉시트가 되면 어떻다, 안 됐다. 그리고 너희들 나라면 어떻게 된다 했죠. 그게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보여드리면 제가 조금 영어가는 좀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보면 CNN에 보면 아마 나올 텐데요. 이게 뭐 영국 사람이 어떻고 뭐 not British 이런 게 나오네요. 예. 딱 보시면요. CNN이 제일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링크 친절하게 걸어드렸거든요. 우리가 여기 보면 영국 사람이면 영국 사람 어떻게 된다? 미국 사람이 어떻게 된다? 유럽 사람이 어떻게 된다? 나오거든요. 번역기라도 돌리시면 좋겠네요. The non-Brit guides to Brexit. 브렉시트에 관한 non-British 미국 사람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리고 영국 사람은 왜 그런지.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Why is the UK unhappy? 왜 영국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지는 거 있잖아요. 제가 다 이런 거 읽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땐 제가 머릿속 썰레발 까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말씀드린 건데요. 그리고 여기 있죠. 제가 여기 보면 다 나와요. What happens if the UK pulls out? 왜 UK가 빠져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다시 보기 빨리 올려주셨다니까 다시 보고 계시면 해외에는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근데 한국 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것도 없고 한국투자증권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날 돌아오겠고요. 좀 잘 돼서 월요일날 좀 진정된 가운데서 다시 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